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접전에 접전을 거듭하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주 하원 의원 선거도 같이 있었죠. 반가운 소식은 이번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연방 하원 의회에 4명이나 입성하게 됐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소식을 전하면서 5명의 한인이 연방의회 본선에 진출을 했고, 언론에서는 그 중에 2명이나 한 3명 정도가 당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5명이 이번에 출정식을 냈는데 그 중에 4명이 의회에 입성하는 그런 아주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먼저 뉴저지의 주의 앤디 킴 현역 의원이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스틸박, 영킴, 이분들이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 의원 3사람이 동시에 연방 의회에 입성하는 그런 진기록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계 의원 4사람이 연방 하원 의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도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히 인사 정도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영킴 당선자 같은 경우는 공화당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 보좌관을 오랜 시간 지냈는데, 그때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그리고 탈북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회에서도 한미 관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이 3인방, 한인 3인방의 그 의회 입성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3명의 한인 의원들이 이번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참 기대가 되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된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가을철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하루에 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신규 감염자 수도 11월 이후 계속 지금 한 10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13일에는 드디어 1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계속 10월 이후에 10만 명, 12만 명, 14, 16, 19, 다시 16, 14 이렇게 지금 10만 명 이상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CNN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6만 9,864명을 기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7일 평균 입원 환자 수입니다. 입원 환자 수가 6만 5,91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봄에 그리고 여름에 절정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대처에 손을 놓은 상태에서 지금 각 주정부에서 확산 억제를 위해서 다양한 규제 강화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같은 경우도 신규 감염자 수가 지난 토요일에 3,780명,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15일에도 3,061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현재 야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단될 뿐만 아니라 지난 봄처럼 이동 제한령도 다시 내려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연속 신규 감염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로써 오렌지 카운티도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아닌 캘리포니아가 정한 코로나19 최하위 등급 퍼플 단계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지난주 평균 하루 감염자 수가 6,773명이었습니다. 어제 15일에는 10,000명을 드디어 넘어섰는데요. 그래서 주정부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비롯해서 최근에 무엇을 계획하든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연휴에 여행을 계획했든 아니면 파티나 모임을 계획했든 무조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뉴저지에서도 실내 모임을 최대 25명에서 10명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고요. 실외 모임도 500명에서 15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도 실내 모임은 금지하고 실외 모임이나 행사들도 크게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도 규제를 다시 부활했고 사교 모임은 사실상 금지된 상태입니다. 오레곤주에서는 2주간 락다운을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주에서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코로나19에 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신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죠. 며칠 전에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이 90%의 예방률을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주류 언론에 의하면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 예방률은 94.5%를 보인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보다도 더 예방률이 더 높은 거죠. 보도에 의하면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되지만은 이번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만 유지해도 될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에 있어서도 화이자 백신은 5일이 어떤 유통기한이라고 본다면 모더나 백신은 30일이 유통기한으로 6배나 긴 유통기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식품의약국 FDA에서는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빨리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12월 중순에는 미국 내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퇴치와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통과시키자,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척 슈머 상원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요. 새 행정부가 출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 레임덕 회기에 경기 부양책을 성사시키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지하고 있는 경기 부양 규모는 민주당 하원이 통과시킨 2억에서 3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패키지 히어로즈 법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 의한 새로운 미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보다 먼저 코로나19를 빨리 잡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미국과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